2028년 개항을 목표로 울릉공항 건설이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59%를 돌파했다. 바다 위에 세워지는 국내 최초의 공항이다. 활주로 기초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활주로는 길이 1200m, 폭 150m로 설계되었다. 거대 콘크리트 케이슨이 이를 떠받친다. 최근 제주항공 참사로 활주로 길이가 논란이다. 안전성을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울릉공항은 소형 항공기를 취항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50인승에서 80인승으로 확대되었다. 취항 예정 기종은 AR-72대 60명과 엠브레어 E192-2다. 두 기종은 소형 제트기다. ATAR-72대 60형은 최대 이륙 중량 시 1335m가 필요하다. 착륙 시 915m가 기준이다. 엠브레어 E192-2는 이륙 시 1415m, 착륙 시 1250m가 요구된다. 현재 활주로는 1200m다. 이착륙을 위해 연료나 승객 수를 줄여야 한다. 이는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울릉도는 기상악화가 잦은 지역이다. 연간 강수 일수는 144일로 전국 최다다. 강풍 일수는 연평균 138일이다. 최대 순간 풍속 25노트 이상이 빈번하다. 초여름 해무도 큰 문제다. 연간 맑은 날은 50일에 불과하다. 안개일수는 연평균 40.2일이다. 5월에서 7월에 특히 심하다. 이러한 기상 조건은 이착륙 안전성을 위협한다. 활주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울릉군은 활주로를 1500m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종단 안전구역도 2배로 늘려야 한다. 부산지방항공청에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예산 문제를 제기했다. 활주로 300m 연장 비용은 약 1조 원이다. 전체 공사비 8천억 원의 2배에 달한다. 깊은 수심으로 시공 가능성도 논란이다. 바다 위 공항의 기술적 한계가 부각된다. 전문가들은 1200m로는 80인승 비행기 운항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안전 시스템 도입도 시급하다.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사고 예방에 필수적이다. 제주항공 참사는 짧은 활주로가 원인이었다. 울릉공항도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 김윤배 박사는 활주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상 데이터를 근거로 주장한다. 울릉도는 연간 288일이 풍속 15노트 이상이다. 강풍 대응 설계가 필수다. 최대 풍속 35노트 이상도 42일이다. 이는 운항에 큰 제약을 준다. 김 박사는 1200m는 최적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위험하다. 울릉공항은 바다 매립으로 건설된다. 가도봉 절개로 강풍 영향이 커졌다. 기상청 해양기상부의 자료를 분석했다. 5년간 풍속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주민들은 착륙 실패 시 회항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안전 설계가 미흡하다. 국토부는 추가 안전 장비 설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구체적 계획은 부족하다. 울릉공항은 국가안보와 지역 발전의 핵심이다. 독도의 관문으로 중요하다.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 그러나 안전이 최우선이다. 활주로 연장은 주민들의 핵심 요구다. 그들은 서명운동으로 정부를 압박한다. 2025년 5월 주민 절반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 활주로 1500m를 요구한다. 5월 17일 독도 퍼포먼스를 계획했다.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린다. 5월 21일에는 울릉군민 걸기대회가 열린다. 지역 사회의 단결을 보여준다. 국토부는 예산 부담이 크다고 반대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생명을 우선시한다. 김윤배 박사는 시행사도 안전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생명과 직결된다. 80인승 기종은 더 긴 거리가 필요하다. 이 190히투는 연료 제한 시 1150m로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표준대기 조건이다. AR-72대 60형도 비슷한 한계를 가진다. 1140m는 최적 조건에서만 유효하다. 울릉도의 기상은 표준과 다르다. 온도와 공기 밀도가 성능을 저하시킨다.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1500m가 적합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일관되게 주장한다. 울릉공항은 국내 최초 바다 위 공항이다. 그만큼 기술적 도전이 크다. 케이슨 공사는 활주로의 핵심 기반이다.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다. 공정률 59%는 2028년 개항 목표에 맞춘다. 그러나 안전 논란은 해결 과제다. 주민들은 딜조원 비용은 과장기라 비판한다. 국토부의 추정치를 신뢰하지 않는다. 울릉도는 원거리 섬이다. 사고 대응이 어렵다. 강풍과 해무는 상시적 위험이다. 안전 장비 추가가 필수적이다. 국회에서도 활주로 연장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난색을 표했다. 주민들은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들의 목소리는 강렬하다. 울릉공항은 관광과 경제 활성화의 열쇠다. 그러나 안전 없이는 의미가 없다. 김윤배 박사는 기상 데이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릉도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활주로 연장은 기술적, 재정적 도전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를 포기하지 않는다. 서명운동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되었다. 주민들의 결의가 담겨 있다. 독도 퍼포먼스는 전국적 관심을 끌 전망이다. 울릉군민의 단합이 주목된다. 걸기대회는 지역 사회의 의지를 보여준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다. 국토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활주로 연장은 불가피하다. 울릉공항은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다. 독도의 전략적 가치와 연결된다. 주민들은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외친다. 그들의 투쟁은 계속된다. 김윤배 박사는 대형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의 분석은 설득력 있다. 울릉공항의 미래는 안전에 달렸다. 2028년 개항 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투기 수출숨은 공신 시뮬레이터 K 44조 원 시장 조준 페이-50 경공격기나 한국형 헬기 수리원 등을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가는 가운데 항공기와 패키지, 묶음, 형태로 수출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I의 시뮬레이터가 수출의 숨은 공신으로 활약하고 있다. 시뮬레이터는 항공기와 95% 이상 유사해 실제 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종사의 훈련을 돕는다. 3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I는 현재까지 총 7개국 29개 기지에 63개의 시뮬레이터를 납품했다. 지난 2015년 페루의 KT-1P, 페루용 고등 훈련기와 함께 전용 시뮬레이터를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태국의 T-50, 2021년 필리핀의 FA-50, 같은 해 이라크와 인도네시아의 T-50I 등을 판매했다. 지난해 이라크가 구매한 수리온에도 시뮬레이터가 포함돼 있다.
KI가 시뮬레이터 수출로 거둔 매출은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전투기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투기의 성능과 가격이지만 시뮬레이터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전투기를 30대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3대의 시뮬레이터를 요구한다. 훈련 장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최신 시뮬레이터 기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수출 경쟁력이 됐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전문 기관 포춘 비즈니스에 따르면 전 세계 시뮬레이터 시장 규모는 지난해 196억 7천만 달러, 약 27조 원, 에서 2032년까지 323억 8천만 달러, 약 44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유럽 방산업체도 전투기와 함께 시뮬레이터를 판매하고 있다. 시뮬레이터 시장 업계 1위는 캐나다의 캔이다. 캔은 세계 최대의 모의 조종 훈련 시뮬레이터 제작 기업으로 약 70%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시뮬레이터 판매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시뮬레이터를 직접 체험하며 점검하는 해외 국가도 늘고 있다고 한다. KA는 시뮬레이터 분야를 항공, 지상뿐 아니라 해상으로도 확대했다. 해군은 지난 2월부터 고속 상륙정 시뮬레이터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이는 KA가 2021년부터 자체 개발한 제품이다. 파도 등 해상 환경을 고려한 동작 시스템이 적용된 게 특징이다. 해군은 KA의 잠수함, 장보고, 조종 훈련 장비도 운용 중이다. 현재 KA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카프-21의 특성이 반영된 시뮬레이터와 소형 무장헬기 미르온용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있다. KA는 인공지능, AI 아우터피셜 인텔리전스를 접목한 시뮬레이터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AI로 학습한 항공기와 증강현실, AR 조그멘티드 리얼러티, 가상현실, VR 버추얼 리얼러티, 시뮬레이터 등을 결합한 훈련용 모의 비행훈련 체계를 개발 중이다. AR은 실제 환경의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한 것이다. KA는 AI 항공기에 다양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어 공군의 전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A는 이 훈련 체계를 올해 인도한다는 계획이다.